중장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정신질환은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유병률이 지금 요즘 통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은 이제 20대나 30대 청년층에서 우울증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우울증은 유병률이 40대, 50대에서 가장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황장애의 경우도 40, 50대 중장년기에 가장 높습니다. 40, 50대가 되면 불면증의 발생률도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신체적인 피로감, 정신적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무기력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 그리고 수면장애와 같은 생리적인 변화들이 가장 흔히 호발하는 중장년기의 정신건강 질환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우울감과 불안감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술로 잠을 청한다든지 우울하다고 과도하게 음주에 의존한다든지 무기력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활동을 멈추고 너무 무기력하게만 지내면서 더 우울감을 깊게 만든다든지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은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중장년기에는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중장년층에는 40, 50대, 50, 60대 중장년층에서는 가족 관계의 질과 힘의 구조가 변합니다. 우선 가장 급격한 변화는 상실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독립하는 가족 구성원의 상실이 가장 급격한 변화인데요. 그런 상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거나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빈둥지 증후군 같은 거죠. 자녀가 독립하고 남편은 여전히 외부 생활이 바쁘고 아내만 전업주부이던 아내만 가족 구성원 안에서 덩그러니 혼자 남는 느낌, 나만 혼자다 하는 느낌, 그것이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런 상실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의 힘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남성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저하하면서 다소간 여성화됩니다. 평소에 이제 막 마초같이 혹은 막 남성적이고 적극적이시던 분이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눈물이 많아지고 드라마를 보고 별것 아닌 일에 삐지고 이런 감성적으로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남성은 좀 여성화되어 갑니다. 반대로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약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중년기를 거치면서 여성은 다소간 남성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겨요. 그것이 이제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50대 전후로 남녀가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남성적인 역할, 여성적인 역할, 그리고 태도에서 그 교차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는 굉장히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이렇게 목소리 쩌렁쩌렁 하시던 분이 요즘 들어서 말수도 줄어들고 혼자 앉아서 울기도 하시고 별거 아닌 일로 토라지기도 하시더라라고 이제 자녀분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내가 우리 남편이 변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내분이 평소에는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가족 돌보고 말수도 없고 순종적이시던 분이 50대를 지나면서 자기주장이 많아지고 남편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남편과 대화할 때도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좀 더 적극적이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서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해요. 남편은 순종적인 아내가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해지니까 힘들어해요. 버겁다고 느껴요. 그런 교차점이 일어나면서 갈등이나 서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언어 습관들이나 태도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좀 더 감성적이 되어가는데 여성은 적극적이 되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남자분들은 훨씬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느끼고
아내분들은 남편이 자기 말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느끼게 되죠. 반대로 여성분들은 점점 더 남자분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적절하게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오히려 내가 더 힘든데 남편은 자기 이야기만 한다. 자기 감정만 표현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고요. 성 역할의 변화가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변했어? 왜 나이 들더니 저렇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어느 가정이나 누구나 삶의 전환점, 중장년기를 거치면서 다소간 성 역할의 변화가 생긴다. 그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대하거나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정신건강이고 심리적인 요인이니까 마음을 잘 돌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선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활력을 잘 유지하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년의 어떤 자신감, 중년의 활기, 정신적인 어떤 활력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활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건강, 마음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마음만 돌본다,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활력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가장 기초공사와 같은 겁니다.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 건강이나 자기를 성찰하는 건 사실은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기초공사가 탄탄히 되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기초공사와 같은 것이 신체적인 활력을 유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신체적인 활력이라는 건 물론 건강 상태를 잘 관리하는 건 기본이고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있다면 잘 관리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성을 계속 유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노년기에 우울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구도 많아야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지만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동성이에요.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쇠약해서 이동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친구가 많고 삶의 자원이 많아도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워요.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가 무릎 수술한 이후에 한 6개월 동안 휠체어 타고 다녔더니 우울증에 걸렸어요. 허리가 아파서도 꼼짝도 못했더니 우울증이 발생했어요.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이동성이 떨어지면, 신체적인 움직임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발생을 흔히 합니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신체적인 질환이 있어서 못 움직일 수도 있지만 중장년기가 되면 근육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좀 귀찮아지고 좀 늘어져 있게 되고 이게 좀 자연스러운 변화거든요. 근데 그런 변화들에 굴복해버리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그냥 굴복해버리면 정신건강을 챙길 수가 없어요. 활동성을 통해서 활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다. 평소에 내가 많이 걷고 있는지, 땀이 날 정도의 운동량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자면 전업주부나 가정주부분들 중에서는 내가 집안일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지 않느냐, 직장생활 하시는 분 내가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걷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일하느라 몸을 쓰는 것과 그다음에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으로는 정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따로 뭔가를 더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빨래하고 청소 많이 하니까 난 많이 걸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서 몸을 쓰고 활동을 하는 걸 따로 하셔야 돼요. 20분 산책을 하고 20분 가볍게 조깅을 하고 일주일에 5번을 하고 3번보다는 5번이 낫고요. 집에서도 집안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좀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가까운 곳은 일부러라도 장보러 마트 가서 왔다 갔다 하시고 요즘은 홈쇼핑이 많으니까 집에서만 계속 주문하고 안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정신건강을 챙길 수가 없어요. 일정한 신체적인 활동성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고 일부러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침에 내가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더 운동이 필요해요 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퇴근 후 혹은 출근 전에 2, 30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약간 피곤하다고 느낄 정도의 어느 정도 중등도 강도 정도의 운동량은 매일매일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건 중장년층에는 더 필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생리적으로 이제 약해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신체적인 활동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쨌든 점점 저하되어 가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죠.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강도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벼운 우울증이 있으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약물 치료,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에요. 뭐 가벼운 우울감이나 가벼운 번아웃, 스트레스 이런 정도라면 적극적인 운동을 통해서 약물 치료 효과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적극적인 운동이라는 건 어느 정도이냐? 대략 한 200에서 한 300칼로리 사이의 열량을 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소비하는 정도의 운동이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한 30분 가볍게 조깅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20분 정도? 격렬하게는 아니지만 약간 숨이 찰 정도 뛰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평소에 운동하지 않던 분은 이 정도 하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던 분이라면 한 8주나 12주를 목표로 한 20%씩 2주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그 정도 열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활동량, 운동량을 꾸준히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성이 생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운동 열심히 오셨던 분들은 그것만 또 하면 효과가 없어요.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정도의 운동량에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나는 평소에 운동하고 있는데도 요즘 정신적으로 활력이 떨어져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평소에 하던 것보다 한 20% 정도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리셔서 약간 몸에서 부하를 느낄 정도의 느낌을 반복해서 느끼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뇌혈류량도 많아지고 뇌 활성도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첫 번째는 그런 이제 신체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 운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초 공사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